그렇게 고생하신 기억이 이제 뭐 중간에 아까 엔실크로드도 하시고 뭐 했습니다만은 1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렇습니다. 2014년에 두 번째로 가야 되겠다 생각하시게 된 계기는 그런 뭐예요? 이제 2010년에 시베리아를 횡단하는 1만 킬로미터 러시아 연방 도로가 완공이 됐어요. 아까 말씀하신 횡단도로. 네. 그리고 2014년에는 러시아를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 두 가지 재료들을 가지고 다시 시베리아를 횡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유라시아 길에 대해서 자료화했는데 러시아 횡단 도로를 중심으로 부산에서 시베리아를 거쳐서 유럽의 끝에 이르는 길, 저한테는 암스테르담입니다. 예. 이 유라시아대로 횡단 도로에 대한 자료를 계속해서 만들자라고 생각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광주, 부산에서 출발해서 블라디보스토크와 모스크바를 거쳐서 암스테르담까지 25,000km 육로 왕복을 성공했습니다. 그게 2014년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스크바까지밖에 못 갔는데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그냥 암스테르담까지 갔다가 예. 왕복까지.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도로가 좋아지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3,200만 명이라는 여행자가 있었거든요. 코로나 이전에. 예.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뭐 수많은 여행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탐험가라는 명함을 꺼내기도 힘듭니다. 어떤 분은 나는 차마고도를 갔다 왔고 뭐 여행자의 로망인 아이슬란드도 다녀왔어. 또 어떤 분은 난 남극 갔다 왔는데 위로해 주시더군요. 관광이야 관광. 탐험가 꿀지 마 막 이러면서 또 실질적으로 한 3,500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를 주면 일반인도 선생님도 에베레스트산 꼭대기까지 다 데려다 줍니다. 정상에 하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과 북으로 인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3,200만 명 여행자의 컴플렉스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어찌되었던 저의 유라시아대로 횡단 도로에 대한 자료를 만드는 것이 예. 이분들한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산에서 가다가 이제 끝나잖아요. 예. 동해쯤에서 배 타고 갑니까 혹시? 그렇습니다. 그게 아시안 하이웨이 6호선하고 이제 이동 경로가 비슷한데 우리는 남과 북의 분단으로 인해서 이제 저는 부산에서 출발을 해서 북한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동해시에서 배를 타고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블라디보스톡에서부터는 그때부터는 이제 장애물이 전혀 없이 시베리아, 우랄 산맥, 알타이 산맥을 넘어서 유럽 끝까지 길이 열려 있습니다. 도로 상태 괜찮고. 현재는 이제 도로 포장률도 2010년에 러시아 횡단도로의 완공은 포장도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비포장 자갈길들까지 포함했는데 현재 러시아 횡단도로의 포장률 한 90% 이상 돼 있습니다. 예. 지금 당장 누구든지 우리 일상에 있는 이동 수단으로 한반도로부터 확장된 공간으로서 유라시아 대륙을 누구든지 지금 당장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96년에 비하면 2014년은 그야말로 평탄했겠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2014년만 해도 2010년에 러시아 횡단도로가 완공이 됐는데 1만 킬로입니다. 우리는 이제 1만 킬로라면 여기서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이 길이 제가 이제 두 번째 횡단부터는 BM라는 모토바이크를 이동했거든요. 예. 그래서 BM 타면 제가 뭐 돈이 없어서 7년 된 중고 오토바이를 탔는데 그래도 보통 우리가 시야로 볼 수 있는 게 저 끝없는 길류에서 한 10km 정도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한번 저까지 가볼까 하고 딱 땡기면은 성능이 좋더라고요. 금방 번개 속도로 갑니다. 예. 이 행위를 100번, 1000번을 반복하다 보면 내가 길 위에 gat혀 있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몰려와요. 그래서 포장 도로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끝없는 길과 나의 문제인데 어찌됐든 2014년이 횡단 도로가 완공되고 나서 4년째인데 그때만 해도 러시아인들은 러시아의 도로는 사망도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요. 이게 1만 킬로 도로가 4년 만에 포장 도로가 된 건 아니고요. 벌써 한 12년째 됐는데 부분적으로 이제 계속 만들어져 왔고 현재도 만들어져도 뭐 워낙 기온차가 혹독하고 시베리아가 혹독하기 때문에 도로 파손율이 심합니다. 그러면 막 달리다가 갑자기 길이 푹 패여 있고 막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제 포트홀이 많죠. 근데 특히 연해주 지방 프리모르스키 크라이라고 하는 연해주 지방에는 6월 달이 장마철이에요. 그래서 도로가 홈이 파져 있는데 거기에 빗물이 장마철에는 우리나라 못지않게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쏟아져요. 그 비가 결국은 시베리아 대지
그 침엽수링 울창한 숲을 만든다고 예, 보는데 예. 빗물에 가려져 있으면 오토바이 타고 오토바이가 178km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제 몸무게와 짐까지 섞이면 250km 정도 되는데 그게 구덩이 만나가지고 딱 하면 전복되거나 오토바이 사고는 아시겠지만 생명이 그건 위험하죠.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사고 안 당하셨어요? 저는 이제 혼자기 때문에 더 조심.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더 조심하게 되었죠. 네. 하여튼 어쨌든 사망도로라고 유명한 그 도로를 정말 어찌 보면 조심조심 살피지 않으면 사고 나는 그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어. 뭐 길, 야생, 호랑이와 곰도 있고요. 아. 직접 호랑이 곰 만나신 적 있으세요? 이제 그 질문을 하도 많이 받는데 내가 호랑이와 곰을 봤으면 여기에 있겠니? 이렇게 답합니다만, 그러니까 말파리 때나 예. 쇠파리, 눈만 공격하는 쇠파리도 있고 그런 예. 것들이 현실에서는 더 힘들었습니다. 2014년부터는 그 유라시아 횡단 도로의 자료화라는 목표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기록하기 위해서 특별히 뭐를 준비해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이제 그게 결과적으로 제가 트랜스 유라시아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유라시아 대륙 횡단 도로를 자료화하고 있는데 예. 현재 우리들이 부산에서 시베리아를 거쳐서 암스테르담까지 이런 14,000km 길에 대해서 자료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1,000km 단위로 간선 대륙 횡단도로의 간선도로에서 지선으로 연결되는 각각의 지점에 12개의 베이스 캠프를 먼저 설정을 해놨고요. 베이스 캠프를? 예. 일단 큰 점을 찍어놨고 이제는 저는 12개의 베이스 캠프를 상대로 해서 지선으로 들어가는 작업을 해요. 예로 들면 아까 아무르주의 스코보로지노라는 곳에서는 예. 레나 연방고속도로가 북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야크츠크라는 세계에서 가장 추운 곳으로 알려졌죠. 그곳으로 연결이 되고 야크츠크는 마가단이라고 부르는 야크츠크에서 마가단까지는 꼴리마 대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명 뼈의 길이라고도 하고 소비에트 시절 2차 세계대전 때 뭐 군 포로들이나 뭐 정치범들 수용소가 있었던 곳이고 이 구간이 그 습지예요. 예. 그래서 그 죄수들을 갖다가 노동력에 동원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그 죽은 사람들의 몸을 그 수렁에다 넣어갖고 만든 도로라고 그래요. 아이고. 근데 이 도로를 타고 올라가게 되면 알래스카와 만나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알래스카도 보면 미국, 아메리카죠. 예, 예. 뭐 이런 부분들, 이게 간선도로에 대해서 14,000km 자료를 만들고 12개의 베이스 캠프를 만들어서 그 중에 한 점씩을 선택해서 지선으로 올라가는 작업을 하는데요. 그 주변 작업까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뭐 현지 러시아인들과도 예전에 아날로그 시대 때는 갔다 오면 연결이 끊기잖아요. 편지 네, 외에는. 네. 지금에는 뭐 디지털 시대라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통해서 그 현지에 있는 러시아인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교류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막 적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된 것 같아요. 예. 그런 식으로 자료화라는 표현을 지금 여러 번 쓰시는데 예. 그 자료를 누구를 위한 또 무엇을 위한 자료입니까? 결국은 이제 저의 탐험 행위의 시작은 아까 저는 87년이라는 해가 저희가 다시 탄생했던 네. 해인데요. 나로부터 벗어나서 민주화의 봄 또 6.29 선언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시대가 원하는 거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를 먼저 봤고 예. 그 다음에 남과 북이 분단된 상황 통일에 대한 열망을 가지게 되었고 통일은 대륙과의 만남이다라고 해서 유라시아 대륙으로 나아가게 됐는데 결국 유라시아 대륙 횡단 도로에 대한 저의 탐험 행위가 저만의 경험으로 남지 않고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나의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료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뭐 예. 사용해 볼 수 있는데 자산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죠. 아시안 하이웨이 프로젝트라는 게 또 있죠?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건 뭐죠? 이제 아시안 하이웨이라는 게 예. 그 유엔 아시아 태평양 경제 사회 위원회의 프로젝트예요. 근데 아시아 32개 각국을 국경을 이렇게 열면 길로 연결이 됩니다. 예. 그래서 55개 노선으로 아시아 각국을 연결해버리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졌고요. 우리한테는 두 개의 노선이 있습니다. 아시안 하이웨이 1호선과 6호선이 있고요. 예. 아시안 하이웨이 1호선은 이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의외로. 그래서 일본에서 출발해서 부산을 거쳐서 서울과 신의주,
북경, 동남아와 인도를 거쳐서 유럽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거는 이제 중국을 거치는 거네요. 크게 그렇습니다. 말하면 신의주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아시아나이 6호선은 부산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동해와 북한 구간의 원산, 그리고 낮은 선봉, 블라디보스토크 이후에 시베리아를 횡단하는 연방 고속도로와 많은 구간을 공유하고 있고요. 우리 김 탐험가가 하신 게 그 6호선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러시아를 횡단하는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예. 유라시아대로 횡단 도로에 대해서 자료하고 있는데 많은 구간이 아시아나이 6호선하고 이동 경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네 번에 걸쳐서 다니시다가 보면 뭐 가장 어떤 아름다웠던 모습 이런 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힘들기만 한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어떤 걸 보신 게 잊혀지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도 좀 메시지가 있어요. 이게 러시아라는 나라가 11개의 시차를 가지고 있는 세계에서 최고 큰 면적을 갖고 있는 나라거든요. 시베리아에서는 이제 400km는 거리도 아니다, 옆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광대하죠. 예. 이제 마을이나 도시에서 제가 이제 잠을 자고 숙소에서 일어나서 바이크에 짐을 꾸리고 있으면 어디선가 사람들이 항상 나타나요. 뭐 감시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다치 이게 이제 행운을 빈다라는 말인데 우다치 행운을 빈다라는 말로 제 하루의 시작을 열어줍니다. 참 기분이 좋은 일이죠.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한다는 것은 이제 강렬한 시베리아의 여름에는 햇볕이 엄청나게 강렬합니다. 강렬한 햇빛과 또 쏟아지는 비, 그 다음에 바람과 그 다음에 흙먼지와 땀에 쩔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파리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겉모습은 참 누추한 모습인데 깨메로브라는 도시가 있어요. 도시 외곽에서 이제 숙소에서 잠을 자고 모터바이크에 짐을 꾸리고 있었는데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어떤 젊은 여인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예. 다가와서 저에게 이 호감을 보이면서 이렇게 저의 여정을 아이에게 소개시켜주고 싶다면서 질문을 해왔고 아이한테 알려주고 싶다. 그렇습니다. 러시아라는 나라가 11개 시차를 가지게 된 이유라고 저는 보죠. 그리고 저하고 이제 아이와 함께 사진 찍어줄 수 있냐라고 했고 그다음에 아이 앞에서 이제 두더기 차림의 저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 멋지지 않니? 라고 하면서 호감 보여주면서 뭐 메시지를 주는 게 참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 나라의 저력을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시베리아 하면 아까 가장 지구에서 거친 환경의 대명사죠. 예. 그래서 겨울에는 영하 40도, 여름에는 덥습니다. 30도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70도라는 기온 차이를 버텨내야 되거든요. 연교차 70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혹독, 이제 시베리아 가면 평원도 많아요. 숲도 있지만. 그리고 이 평원에 가면 풀밭 속에 야생 딸기 천지예요. 야생 딸기. 그렇습니다. 이 혹독한 시베리아 환경에서 야생 딸기는 풀밭으로도 머리를 내밀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땅에 바짝 달라붙어서 혹독한 환경에 눌려 있다고 저는 봐요. 그 땅바닥에 딱 붙어갖고 거기서 기어가듯이 자기 몸을 건사하고 꽃을 피우고 그 안에서 열매까지 맺는데 예. 이 야생 딸기 안에 꿀이 들어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예, 이 혹독함 속에서 제대로 자라도 못해갖고 이 손톱만한 크기 보잘게 없어요. 근데 이게 딱 먹는 순간 이 속에 꿀이 들어있고 엄청 답니다. 그래서 크기는 적지만 야생 딸기를 먹을 때마다 이 야생 딸기 안에 시베리아라는 대지가 또 지구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네. 저는 뭐 어떤 아름다운 경관, 노을진 풍경 이런 말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 어린아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 여인에게서 느낀 것.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딸기, 땅바닥을 기는 그 척박함 속에 살아남은 딸기.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혼자 그렇게 몇 달씩 다니시면 외롭지 않으셨어요? 혼자 다닌다는 건 외롭죠. 그래서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신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고 다니는데요. 이 속에서 아까 그 가장 좋은 모터바이크를 가지고도 물론 7년 됐고 현재는 13년 된 중고 오토바이입니다만 예.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당기면 생각의 속도, 생각하는 만큼 빠른 속도로 달려가 주는데 그 좋은 기계 메커니즘을 가지고서도
끝없는 길 위에 서게 되면 또 와봐, 또 와봐, 또 와봐. 한 20번 하면 너 이 길에 갇혀 있는 거 아닌가? 결국 한계와의 만남이고요. 또한 시베리아라는 대자연, 말로만 대자연이라 가지 이 대자연의 밤을 혼자 맞이한다는 것은 정말 두려움이거든요. 그 한계와 두려움은 결국 뭐 길을 통해서 한계를 만나고 시베리안 대자연이라는 밤에서 두려움을 만나게 되는 건 결국 이제 겸손, 나 자신의 실체를 바라보고 결국 겸손과의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오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마 계속 계획이 늦춰지고 계실 텐데 제 5차 횡단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오토바이가 아니라 자동차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제 5차 대륙 횡단을 준비해 왔어요. 예. 올해 2월 24일 날 이제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났고 그다음에 그 이후부터 이제 계속 관찰을 해오고 있는데 현재 차량을 가지고 러시아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계획해놨던 예. 그 전시회를 아시안 하이웨이 6호선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광주 비엔날레에서 현재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시 그럼 그동안 찍은 사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전시되는 거겠네요, 거기서? 그렇습니다. 사진과 영상, 그다음에 현장에서 썼던 물건들, 예. 그다음에 뭐 음악, 미술 이렇게 작업하는 작가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뭐 설치가 한 500평 정도 되는데요. 대규모로 하게 됩니다. 아유, 하반기에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전시회가 끝나게 되면 뭐 상황을 봐서 자동차로 아예 겨울 시베리아를 횡단을 해버리려고 합니다. 겨울이라서 자동차시군요. 그렇습니다. 오토바이로는 안 되니까. 이제 왜냐면 오토바이로 할 수 있다는 건 자동차로도 할 수 있다는 뜻인데 오토바이 자체가 두 바퀴이기 때문에 불안정하죠. 자동차에 그뿐 비해서. 아니라 추위를 못 견디잖아요, 겨울에. 예. 근데 이제 저는 결국은 저의 행위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길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자동차로 할 수 있어 이거를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를 가지고 겨울 시베리아까지 정복을 한다면 유라시아 대륙 횡단 도로에 대한 자료가 어떤 환경에서든 다 완성이 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니시다 보면 우리 김 탐험가처럼 횡단하시는 또 다른 분들도 만납니까?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다녀요, 그렇게? 그래서 2017년에 이제 여러 팀을 만들어서 가보려고 했고. 혼자서가 아니라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대중화 시키려고요. 근데 상황이 안 돼서 결국 혼자 떠나게 됐는데 그 유라시아 3,200만 명의 여행자 중에 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미 나와 있었어요. 있었더라. 예. 있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라시아를 횡단하기 위해서는 동해시로 모이게 돼요. 동해시에서 배를 타고 이제 블라디보스톡으로 가는데 동해시에 갔더니 9명의 바이커와 차량 여행자들이 모여 있었고요. 이제 이 사람들을 봤죠. 봤더니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하기 위해서 뭐 주유소에서 2년 동안 휴학하고 일했다는 대학생, 그다음에 30대 청년, 50대 초반의 조기 퇴직자, 그다음에 60대 청년 같은 고령, 이 사회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계층들이 있었고 저는 이분들을 롤모델로 해서 누구든지 유라시아 대륙을 경험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그중에 이제 60대 중반이었던 분을 모델로 해서 가장 준비가 안 돼 있었거든요. 이 분이 블라디보스톡에서 지구의 배꼽이라고 불리는 바이카로스까지 4,000km, 왕복에서 8,000km를 갔다 올 수 있게끔 1,000km 정도만 제가 동행을 해주고 나머지는 혼자 갔다 올 수 있게끔 뒤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줬어요. 결국 이분을 모델로 해서 누구든지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할 수 있다. 라는 유라시아 일명 마실각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실 가듯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먼 우리 후배들이나 후손들이 자유롭게 다니도록 지금 하고 계신 그 작업을 이미 다니고 있는 분들이 생기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건 시장의 흐름이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그들이 유라시아 안에는 거친 시베리아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제 그 버킷리스트인데 저처럼 뭐 또 지선을 찾아서 더 섬세하게 자료 만든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전 구간을 다는 못해도 뭐 조금씩 이렇게 여러 차례 나눠서 이런 분들은 이제 생기겠죠, 점점. 전 구간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섬세하게 구간별로 들어가는 분들도 있겠죠. 그럼 뭐 앞으로 탐험가로서의 꿈은 결국 이 전체 이 자료를 완성하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제 자료를 가지고 결국은 뭐
책이 만들어졌고 현재는 이제 영화, 뮤지컬, 발레를 내용으로 예. 작업을 해보자라는 만남도 있고요. 예. 또한 유라시아 콤플렉스라는 이름으로 유라시아를 특화시킨 여행자 복합 공간을 만들자고 지자체와 만남도 가지고 있고요. 예. 또 누구든지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가상 세계를 활용한 게임과 이런 거를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하나의 이야기가 결국 저한테는 한반도로부터 확장된 공간으로서 유라시아 대륙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저의 이야기들이 예. 객관화되고 가공하게 되면 하나의 이야기가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메시지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뭐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 시베리아 가로질러서 뭐 바이크가 됐건 자동차가 됐건 뭐가 됐건 그저 암스테르담까지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5차 원정도 순조롭게 잘 진행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래요. 빨리 좀 통일이 되어서 자동차를 타고 또 아니면 열차를 타고라도 우리가 부산에서부터 저 런던, 암스테르담까지 갈 수 있는 때가 빨리 오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